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12월 29일 이슈 진단 226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2021년 1월 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6일 미국은 정확한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최근 조사에서 공화당의 무려 72%가 트럼프를 공화당의 미래를 위한 모델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화당의 루이 고머트 하원 의원은 제12차 수정헌법과 1877년에 제정된 선거인단 계상법에 따라서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투표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뜻밖에도 투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표를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조셉 스탈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1월 6일 펜스가 경합주 선거인단 투표 개봉을 거부하고 트럼프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 기관이 할 수 있는 말인데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 부탁드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동아닷컴이 악화일로 치닫는 트럼프 공화당, 불편한 동거 조지아가 결정이라는 기사 제목을 뽑았는데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의 무려 72%가 트럼프를 공화당의 미래를 위한 모델로 간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원 4명 중 3명이 트럼프를 그들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하원 의원 1명과 상원의원 1명의 서명으로 선거인단 투표 인준을 일단 처리할 수 있고 상원과 하원이 따로 토론하고 투표해서 선거인단 투표 인준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루이 고머트가 1월 6일 부통령이자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에게 경합주에서 올라온 2개의 선거인단 투표들 중 1개를 선택하는 배타적인 권한 (exclusive authority를) 보장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1887년에 제정된 선거인단 계상법과 제12차 수정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수정헌법과 1877년에 제정된 선거인단 계상법에 따르면 1월 6일 경합주에서 올라온 2개의 대통령 선거인단 중에서 1개를 선택할 배타적인 권한을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제12차 수정헌법과 1877년 선거인단 계상법에 부통령의 그러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굳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냥 1월 6일 펜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올라온 선거인단들 중에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자신을 부통령으로 선출한 선거인단을 선택해버리면 그만이고 결국 1월 6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스무센은 지난 일요일 밤 투표를 한 사람이 아니라 개표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조셉 스탈린을 인용하면서 1월 6일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라스무센 조사에서 공화당원 4명 중에서 3명은 그들의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더 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12월 21일부터 22일에 걸쳐서 1,000명의 피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때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자라고 주장하는 조 바이든에게 반대할지 아니면 협력을 해야 할지 그리고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원 다수를 회복하는 방법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공화당이 내년에 조직을 재정비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야 합니까? 또는 평균적인 공화당 하원 의원을 닮아야 합니까? 트럼프를 닮아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72%였습니다. 공화당원이 아닌 일반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를 닮아야 한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은 35%가 트럼프를 닮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도라고 표방한 사람 21%가 트럼프를 닮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흑인 유권자는 24%가 트럼프를 닮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의 공화당 하원 의원 루이 고머트가 부통령 마이크 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펜스에게 어떤 선거인단을 개상할지 결정하는 배타적인 권위, exclusive authority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에 따르면 펜스가 2021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50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개상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고모트의 소송은 부통령 펜스를 상대로 들어갔는데 1887년에 제정된 선거인단 개상법에 따라 펜스에게 선거인단 선거를 트럼프에게 유리하도록 뒤집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고모트의 소송은 1월 6일 펜스가 선거인단 투표를 개봉해서 바이든을 당선시킨 줄 알면 이것을 사기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고모트는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제레미 코노들에게 펜스가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선거인단을 선택하는 권한을 부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악관과 펜스의 사무실은 고모트의 소송에 관한 코멘트를 요구한 에포크 타임스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부통령 펜스가 경합주에 어떤 선거인단을 개상할지 또는 어느 것도 개상하지 않을지를 결정한다고 고모트 소장에 썼습니다. 어떤 후보도 270명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로지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이 소장에 덧붙였습니다. 고모트의 소송은 선거에 관한 배타적인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제12차 수정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소송은 법원이 부통령 펜스에게 상원 의장의 자격으로 1월 6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제12차 수정헌법에 따라 경합주에서 올라온 2개의 선거인단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1월 6일 펜스가 경합주에서 올라온 2개의 선거인단들 중에서 트럼프와 자신을 지지한 선거인단 투표를 선택하든 아니면 모든 선거인단 투표를 거부하든 그날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 결국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12차 수정헌법과 1877년에 제정된 선거인단 개상법에 부통령에 이렇게 배타적인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굳이 법원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이 이 소송에서 펜스의 패소를 결정을 해도 펜스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향이 애매한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은 지난 일요일 밤 투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표를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소련의 조세프 스탈린을 인용하면서 1월 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소한 6개 주에서 올라온 선거인단 투표의 개봉을 거부하고 트럼프에게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표를 계산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고 스탈린이 말했다. 2021년 1월 6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날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게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가 담긴 봉인된 증명서가 주어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대통령직이 그의 손아귀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펜스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원 의장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호소할 수 없는 권위 아래 그는 6개 경합주에서 올라온 선거인단 투표 증명서의 개봉과 개상을 거부할 수 있다. 70% 이상의 공화당원들이 믿고 있는 그 선거인단 투표 증명서가 선거 도둑질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펜스는 그 증명서를 개봉하지도 개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7개 경합주의 선거인단이 개상되지 않으면 트럼프와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각각 232와 222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과반수 270명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11석을 더 얻었기 때문에 50개 주 중에서 30개 주에서 트럼프가 승리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